이야, 엄마 나 방학했어요. 그렇지. 나 이제부터 뭐 할까? 게임할까? 뭐하지? 친구랑 우리 볼까? 기훈이 방학해서 기분 너무 좋지. 너무 좋지요. 너무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훈이 방학했으니까 학원을 한 2개 정도 더 다니는 게 좋겠어. 싫어요. 지금 무슨 시간이 학원. 많아졌잖아. 와, 학원을 엄마 나 다녀야지. 그 얘기 듣자마자 머리가 지금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 싫어요. 예. 아유, 그래. 그럼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 그냥 바람도 쐴 겸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게 좋겠다. 그냥 할머니 싫어요. 나 그 얘기 듣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왜? 것 같아요. 할머니 맨날 감자만 삶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에 텔레비전도 좋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유선 방송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 가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싫어. 에휴, 그냥 너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자니 거기를 보내야겠구만. 어린이 해병대 캠프가 그냥 우리 기훈이의 개념 좀 제대로 이렇게 싫어요. 나 뭐도 싫어. 어차피 크면 나 군대 빼주지도 못하잖아요. 나 어차피 군대 갈 건데 그걸 미리 가서 내가 왜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나 하얀 이 속살이 안 그래도 까매졌겠는 더 까매진단 말이에요. 몰라요, 엄마. 진짜. 엄마 나 방학 때 뭐해요? 나 게임이나 할게요, 그냥. 엄마 방학이야, 네 방학이지. 그냥 계획을 딱딱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해병대 캠프를 그냥 끌고 가야 되겠어. 아빠 출장 해병대 가면 캠프. 엄마도 방학이면서. 그러네. 네, 아이의 방학. 네, 방학하면 뭐 아이들은 마냥 좋지만 그렇죠, 엄마들 입장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마냥 방학을 힘들죠, 마냥 그래. 힘들어. 그렇죠. 왜냐면 새끼 챙겨주는 것도 힘들다 이런 네네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될지 이거 좀 계획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애들이 방학이 되면 네. 엄마들이 유난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먼저 우리 주부님 어떠세요? 방학. 아이들의 방학. 다크서클이 내려왔어요. 다크서클이 곧 방학이잖아요. 네, 이제 방학 생각을 하면 네. 막 정말 너무 힘들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밥 3끼를 뭘로 해줘야 되나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아이가 고1이고 중2다 보니까 학습적인 면에 이렇게 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하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학원을 먼저 늘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진짜 네. 드시는군요. 아이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생각을 어머님께서 딱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방학 동안에 좀 실컷 놀게 해줘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 걸 좀 미리 예습도 하고 그래서 좀 기본기를 좀 더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어떤 분들이 많으세요? 저 아무래도 학원을 내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눈에 안 보여야 안심이 되니까 학원을 좀 늘려서 학원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해서 엄마들이 이제 좀 안심하고 싶은 그런. 근데 네. 그래서 애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죠. 공부랑 멀어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또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네. 게 있어요. 이 학원 이외의 해병대 캠프나 뭐 이런 각종 캠프를 보내면 네. 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놀아요? 노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그러면. 힘든데요. 아예 가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거죠. 어머니들이 먼저 한번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가기 싫은 거지. 뭐. 어머니를 지금 한번 가 애들은. 보신 다음에 목봉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래야지 뭐 보트도 한번 매보시고. 그렇죠. 보트도 한번 매보시고 해야지 아차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근데 어쨌든 참, 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뭐든지 이제 하는 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방학을 방학을 의미 있게 어떻게 보내는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럴게요. 방학이요. 네. 방학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참 여가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방송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여가를 잘 뭐 사용해야 된다. 네. 뭐 혹자는 잘 놀아야 성공한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하죠.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이렇게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육체 노동보다는 지식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졌죠. 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가, 휴식 시간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를 어떻게 잘 다룰지에 대한 학습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여가 생활을 잘 즐기지 못한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초등학생들은 우리 그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좀 덜 겪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자율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학습도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자기주도라는 것을 학습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학습도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말이 쉽지 자기 주도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사실 제대로 되지가 않는데. 근데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네. 노는 건 정말 잘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부님은 그러면 아이들의 이 알찬 방학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나요? 그 이번 큰아이 방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작은 아이는 수학하고 영어가 좀 부족해서 학원을 보낼까. 동의합니까? 작은 아이. 아이들이 혈루. 놀러 갈 계획도 좀 세우셨어요? 네네. 저희 캠프 가려고요. 그치. 아이들을 위해서 네. 해병대 캠프. 아니요. 땡볕 치고 놀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놀이공원에 있는 뭐 워터파크 이런 데 네네네. 가기를 좋아하는 것 그런데도 같더라고요. 그런 네. 곳도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쯤 됐으면 네. 자기 친구들하고만 가기로 하죠. 맞아요. 딱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기훈 씨는 방학 때 주로 뭐 했어요? 저는 뭐 온 동네 네. 해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온 동네를 다 뒤집고 방학 때마다 그 뭐 평소에도 하는 걸 방학 때도 그대로 집에 하셨어요? 있은 적이 없어요. 어. 학교 때랑 똑같아요. 네. 학교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지 않습니까? 등교.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막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오고 있는데 그럼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방학 때 난 이거 했는데 진짜 기억에 남고 참 학원 좋았다, 어머니가 이거. 이제 뭐 보충 모자른 학습을 네. 시킨다고 학원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 제일 싫더라고요. 저는 방학 때 그렇게 주사를 배웠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웠는지. 네. 그렇죠. 주사니까 또 나이가 나오네요? 그렇죠. 주산 암산 요거 이제 네, 나이가 네. 나오는데 뭐 사실 우리 방학 때만 되면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뭐 거기 가서 개구리도 잡고 또 거기서 막 들에서 논에서 막 뛰어놀고 네. 이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 스스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고 시간 스스로 학습도 하고 스스로 놀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이야기라서 네네. 딱 한 가지 네. 방법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요. 특히 진짜 초등학교 때는 그 진로 발달상 아이들이 흥미나 능력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찾아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틀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그 방학 때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데리고 체험학습 같은 거 많이 그렇죠. 어머니들 그렇죠. 이렇게 3, 4, 5 모여서 동네 어머니들이랑 네네네. 모여서 같이 체험학습 같은 거 많이 나가시는데요. 네. 그럴 때 좀 더 틀을 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좀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틀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홀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네. 그 사람의 흥미 유형을 한 6가지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그 6가지 유형을 나눈 것을 우리 한국고용 정보원에서 그 심리검사로 해서 한 13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 13가지요? 사람이 이런 흥미를 주로 갖는다라는 네. 13가지 구분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네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예. 사회형, 진취형, 이거 간섭형. 6가지를 그렇죠. 다시 13가지로 또 놔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6가지를 1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틀을 좀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13가지라 구분이라면 잘 감이 오지 않는데 그렇죠. 어떤 건가요? 6가지도 감이 안 오는데 그걸 13가지 나눴으면 더 어려운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6가지는 뭐 현실형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네. 조금 더 구분이 좀 어려우실 거고요. 네네. 13가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네.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괜찮으실 텐데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제 체험학습을 많이 가시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네.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TV나 이렇게 유행하는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많이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가는 것만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흥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그 경험이 그 뭐 체험학습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자기가 좀 더 흥미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미술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쪽으로 재능을 보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인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 이제 미술 분야라고 하면 네. 또 미술 분야도 내가 직접 이렇게 만지는 게 더 재미있는지 그리는 아니면 게 또 있는지. 그렇죠. 그리는 게 더 재미있는지 아니면 미술에 대해서 좀 보고 감상하는 거. 미술이 좀 이런 그 얘기들이 있구나 네. 아니면 이런 뭐 기법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그 미술에 저기 유명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더 재밌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좀 그 생각하는 박물관이라고 해서요. 네네. 미술 전시회를 가기 전에 그 전시에 대해서 미리 그 전시에 올라온 미술 그 작품들에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서 미술 전시회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미술 관람이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그림 하나하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그렇군요. 거고요. 네. 그럼 우선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3가지 한번 구분해서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보시면 이제 뭐 그 아까 이제 현실형, 현장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농림 분야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기계 기술 기계,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 분야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네네.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 분야, 기계 분야는 기계를 직접 한번 다뤄도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 분야를 이제 조금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 지금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역사, 뭐 이해,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자동차를 한번 만져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수 네,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각종 요즘은 모형 항공기 대회 같은 것들이 참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라고 그러죠? 이거 날리는 거, 이거. 그- 뭐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펠러 네네. 그렇죠. 모형 감아서 항공기.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모형 항공기들을 좀 만들어서 대회에 참여해보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흥미를 갖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재밌을 알아볼 것 수 같아요. 있고요. 네. 사회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태풍 지진 같은 거 체험하거나 네. 응급처치 같은 실습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 경찰 박물관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렇게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그 사격 이런 것도 이제 그 모형으로 해서 같이 연습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6가지로 구분이 된 것 중에 이제 현장형인 현장형.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탐구형. 탐구형은 뭐가 탐구형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과학 연구 분야가 훨씬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기계 기술 분야에서 실제로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거였다면 과학 탐구 분야, 그 탐구형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 있는 것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천 로봇파크 같은 곳에 가보시면 로봇을 실제로 전시하고 오.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좋네요. 있어서요. 예, 그래서 로봇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 아까 예술형? 예, 예술형 분야는 네. 이제 음악, 미술, 문학으로 좀 미술 나눌 수 아까 있어요. 설명해 그렇죠. 주신, 그래서 네, 그렇게 그거 실제로 전시를 간다거나 아니면 네. 뭐 도자기 체험 이런 것도 많이 네. 있고요, 요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공연을 좀 관람을 하면서 아이들이 네. 이렇게 실제로 한번 그 연주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악기를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문학 분야에는 이제 그 요즘은 각종 그 도서관에서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 도서관에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참여하면서 글쓰기를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 책을 가지고 독후감 뭐 네.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글쓰기의 어떤 재능이나 흥미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다음은 사회형인가요? 사회형 번째? 분야는 이제 아이들이 사람하고 하고 이렇게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네. 그 돕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저 대학 때 농활 갔던 기억나네요. 아, 저기. 그랬어요? 네, 봉사활동, 그렇죠. 농활 요즘 이거 어린이 아니에요? 농활들도 농민 분야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 아닐까요? 농림 분야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농림 분야는 기계를 직접 다루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사회 서비스나 이 교육 분야는 그냥 봉사활동, 그렇죠. 농촌 누군가를 봉사활동. 돕는 데에서 그렇죠. 흥미를 느끼고 네. 그런 것들의 그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좀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것도 네. 되고 또 어머님들께서는 대학 때 농활을 갔던 그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뭐 봉사활동도 많이 어머니들이랑 같이 하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초등학생만 봉사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요. 네.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때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좋네요. 것 같고요. 자, 네. 다섯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진취형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관리 경영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흥미를 갖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문박물관이 지금 일민미술관하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일민미술관하고 같이요. 지금 그 금요일마다 그런 언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광고 만들기를 한다거나 활판 인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특별시립 그 청소년 미디어 센터에 가면요. 방송 PD 체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라디오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언론 분야나 판매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리 경영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화폐 금융박물관들이 많고요. 네. 경제 교육들이 많아요. 경제 캠프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그 화폐
카페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흥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좀 두렵네요. 이 어린이들과 네. 청소년이 이 관리 경영 분야 이런 데 관심 갖는 그러니까요. 경우는 예. 근데 두렵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진취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뭐 회사를 경영한다거나 이런 네. 것에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우리 보이는 기준에서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저희 어렸을 때 네. 진취적인 친구들의 특징은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군인이요. 그랬으면 진취적이라고 진취적. 생각해요. 네. 그 당시에는 좀 슈퍼맨 그랬던 뭐. 것 같은데.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간수평. 간수평? 네. 간수평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많이 안 나타나는 네. 유형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하더라도 이 흥미 유형 검사를 하면요. 간수평 친구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평의 특징들이 보이는 건 정말 그쪽으로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간수평을 짧게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특징을 얘기를 네. 하면요. 어떤 규칙을 세우고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것들에 쉽지 관심을 갖는 않은데, 친구예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쉽지 않은 유형이죠.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형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그쪽에 흥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뭐 집안에 네. 뭐 도서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뭐 도서 번호를 같이 집에 도서 번호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사서 체험 같은 것들을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그런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폴란드라는 분이 만드신 6가지, 흥미 6가지를 이제 13가지로 또 나눠서 갖고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요번 방학 때, 네. 우리 아이가 어떤 형인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네, 관심 그러면 있는 훨씬 더 쪽으로 해서, 재밌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을.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셔서. 네, 우리 기훈이는 아이가- 해병대 말고 어디 가고 싶니? 저는요, 쭉 보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사회형인 것 같습니다. 사회 그냥 봉사. 저는 어디든 무조건 나가서 뭔가를 좀 해야지 뭐 네. 박물관 가고 도서관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 뭔가- 서울형에 네. 그 노인생애 체험센터도 있어요. 노인생애 네. 체험. 그래서 요즘 이제 노인복지 쪽으로 네. 많이 이제 네네.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노인생애를 한번 체험해봐서 보행을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보행을 해본다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네. 정도의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노인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가서 해보면 경험을 해보면 좀 좋을 것 도움이 되지 같아요. 않을까 네. 싶은데요. 자, 지금 방송을 보고 이제 본인의 자녀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천동에 사는 안수정이라고 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뭐 아이들과 어디 방학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아이가 방학 때문에 내가 맨날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어디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럼 뭐 뭐 놀러 아이들이야 방학 때 그럼 놀러 가려고 네. 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애들 아빠는 네.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중학교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학원을 보내라고. 네. 아, 그래서 저는 아이가 놀고 싶으니까 그래 아직 초등학생에 놀게 하고 싶다고 아빠는 중학교 준비를 시키라고 해서 공부시켰는데 공부 시켜야 된다고. 갈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머니가 중간에 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할지 그렇죠? 모르시는군요. 어머니 생각에는 좀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머니는 뭐 중학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중학교에 대한 고민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공부 쪽으로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아이가 잘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아이가 네.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것 그 같아요. 남편분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방학 때는 좀 놀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화는 해보셨어요? 그러면 얘기 들으면은 벌써 요 준비하고 뭐 특목고 준비, 뭐 대학 준비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애들한테 학원 얘기하니까 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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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네. 지금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전화가 네. 지금 잘안 들리죠. 예. 연결이 수월치 않아갖고 일단 어머님의 고민을 저희가 일단 알았습니다. 네, 저희가 방학 한번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곳에서 상담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전화가 이렇게, 이게 찌지, 뭐, 엘리베이터에 타셨나, 아니면 아버님 눈치 보시냐고 몰래 숨어서 전화를 할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요. 어찌되었던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전화 주신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이게 같이 부부가 한 마음을 딱 모아지면 좋은데 의견이 이렇게 딱 나눴을 때는 근데 사실 약간 네. 반대 아닌가요? 이 보통
엄마는 엄마들이 학원 가자 그러고. 공부시키려고 하고 아. 아버님은 야, 이제 좀 놀아도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근데 이 집은 좀 반대입니다. 어찌 되었든. 요즘은요, 네.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아버님들이 불안이 되게 높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님들이 불안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들은 또 집에서 있다 보니까 막 이런 교육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좀 놀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빠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 높아서 공부시켜야 한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 그럼요. 그냥 네. 이런 가정에는 약간 놀이 같지만 그 속에 공부가 같이 학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아빠의 네. 불안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머니가 놀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아빠는 불안이 굉장히 높아질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공부를 하거나 놀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놀리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빠의 불안도 좀 같이 이해를 하면서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왜 못 놀게 하느냐. 네네. 그건 커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놀아서 되겠냐, 예, 이거죠. 그렇죠. 그 크고 나서의 그 삶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같이 체험해 보면 좋을 만한 곳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직접 네. 어떤 그 직업을 위해 노는 것, 그러니까 직업을 찾기 위해 경험하는 것으로 그 노는 것을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네. 그러면 훨씬 더 좀 불안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보시면 그 성남에 한국 자벌드라고 이렇게 해서 네.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데 같이 가셔서 직업 체험을 다양하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갖는 놀이를 해보면 네. 아빠의 그런 불안도 좀 낮추고 아이도 어떤 그 좀 즐겁게 시간을 그렇습니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방학 그래요. 때 네. 뭐 중학교 가서 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사실 자벌도 가서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그렇죠. 해주는 게 훨씬 더 네. 좋지 그리고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내가 목표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공부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기도 그럼 해요. 아버님도 마음이 네. 든든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 체험장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그냥 그 흥미 있게 놀고 나서 이렇게 쭉 지나간다면 그것들을 그 경험으로 남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어떤 그런 체험학습을 하고 나면은 꼭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소감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네. 아, 이 소감문을 작성하면 애들이 막 쓰기 싫어서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요. 아이들이 쓰기 싫어서 막 그러면서도 써낸 걸 보면 거기에서 많은 걸 깨달아 간다는 거죠. 막 활동할 때는 모르던 것이 앉아서 차분히 좀 쓰다 보면 내가 이런 거 기분이 있었구나. 그거 할 때 이런 흥미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약간의 강제성을 띄우더라도 예. 꼭 써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소감문의 양식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좀 일기를 좀 쓰게 한다거나 그런 일기를 쓰기 전에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일기로 써봐라고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방법 네. 같아요. 그렇죠? 소감만 써보는 거. 코치님, 근데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를 학원을 더 늘릴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방학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그 학원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야 될지 되게 많이 궁금해요. 아니 이렇게 체험에 대해서 실컷 얘기했는데 우리 주부님 아직까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저런 데니까요. 머리에 딱 끝까지 학원을 보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체험도 하고 이제 학원도 가고. 네, 그래서 학원을 가라 마라.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학원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요즘 그 어머니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학원을 가고 나면 되게 안심하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을 들어보면요, 학원에 오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생각하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학원에 늘 지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자신에 대한 그 자아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학원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고. 늦게 가고 지각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학 때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나 학업을 강요하는 것보다 어떤 정서적인 면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쭉 많은 것을 알아봤는데 그 밖에 이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요, 흥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학교
밖에서 네.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찾는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뭐 국어니 수학이니 다양한 과목을 하지만 다 지필 검사라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방학 동안에는 성적이라는 것이 성적이라는 걸 떠나서 활동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얼마나 좀 다른 사람한테 배려심이 있는지 네. 대인관계가 어떤지 그러면 그다음에 뭐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창의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어떤 능력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방학 때 그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서 방학을 우울하게 보내고 즐겁게 보냈던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있는데 방학 때 성적표는 늘 항상 계약하면 나와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속아주셨던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네네네. 되겠네요. 어쨌든 아이를 너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정서적인 면을 더 키워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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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는 보통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나무는 이 빛도 받아야 되고요. 네. 물도 먹어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 또한 이 태양 햇빛도 봐야 되고 네. 뛰어도 놀아야 됩니다. 이 갇혀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럼요, 이 여러 그럼요. 가지를 한번 하면서 사회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좀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가져봅니다. 우리 아이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하셔서 알맞은 체험이 뭐 있을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